미국에서 사용하는 게 연간 10,000톤밖에 안 돼요. 히토류가. 아, 그러면 150년을 쓸 수 있는 그렇습니다. 엄청난 양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게 떠올랐어요.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절이라든지 서버모터가 많게는 30개 정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히토류 자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냐면 중간계 자석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전 세계 이슈를 몰고 다니는 대단한 분이 한 명 있죠. 바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요즘에 한참 핫한 이슈는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왜 이 그린란드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자원, 그 히토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린란드가 그래도 세계에서 히토류 매장량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빙하가 녹는다는 조건 하에 우리가 미래의 황금 노선이라고 하는 북극 항로. 예, 북극 항로 이걸 차지함으로써 자원, 무역까지 이렇게 차지해서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린란드를 차지를 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계속적으로 추구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히토류 자원이에요. 우크라이나와 전쟁할 때 우크라이나한테도 요구했던 것도 히토류 채굴권이었고요. 그린란드에는 정말 히토류가 그렇게 많이 매장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추정 매장량이 3,600만에서 한 3,850만 톤 정도 있거든요. 와, 정말 많이 있네요. 정말 많습니다. 이러면 중국이 4,400만 톤 정도 되니까 그게 육박하는 굉장한 양인데, 근데 이제 확정 매장량이 한 150만 톤 되거든요. 이거는 확정 매장량이라는 게 뭐냐면 당장 경제성이 있어서 캘 수 있는 양이거든요. 아, 그것도 벌써 150만 톤. 예, 150만 톤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사용하는 게 연간 10,000톤밖에 안 돼요. 히토류가. 아, 그러면 150년을 쓸 수 있는 그렇습니다. 엄청난 양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히토류 같은 경우 경히토류, 중히토류, 중히토류가 있는데 한자로 하면 가운데 중자가 무거울 중자. 그린란드 히토류가 핵심으로 꼽히는 이유가 뭐냐면 무거운 헤비 히토류가 많아요. 이 자석에 보자력을 높이해서 꼭 들어가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토류 자석이 이 혁명을 일으킨 게 뭐냐면 작게 만들어도 자력이 유지가 됩니다. 일반 자석은 작게 만들면 자력이 약해지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터가 작아지니까 스마트폰이 작아지고 IT기 혁신을 불러왔던 아주 유명한 자석입니다. 히토류 자석. 근데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열에 약합니다. 열에 너무 약해요. 60도만 돼도 자력이 줄기 시작해요. 히토류 자석은. 중히토류가 왜 중요하면 중히토류를 넣어주면 내열성이 계속 높아져요.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60도가 80도, 100도, 180도, 200도 많이 넣어주면 많이 넣을수록. 그래서 중히토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열성을 높이면 이 히토류 자석이 어디에 쓸 수 있냐면 전기차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발생하니까 버티니까. 풍력 발전기 있잖아요. 그거는 막 200도까지 견뎌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히토류를 굉장히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방산 장비 열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미국이 중히토류 관심 갖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방산 장비, 고열 장비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에서만 중히토류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그린란드 이렇게 중히토류가 많다는 건 주목받을 만한 그런 매장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언급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이죠. 왜 이렇게 견제를 이제 미국이 시작하게 했느냐? 그건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중국이 어느 순간부터 패권을 정말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지배력을 어떤 요구하기 시작했고 거대 국가 행세를 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이제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누구보다 먼저 인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면 만약에 미국이 정말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린란드를 차지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린란드를 차지를 했다고 하면은 히토류 채굴이 바로 가능할까요? 아까 채굴이 가능한 정도가 한 150만 톤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는 건 어렵고요. 여기다가 경제성까지 따지면 불가능하죠. 우리가 그린란드 히토류가 이게 땅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단순한 비유가 우리가 알래스카 LNG하고 레드독 그 아연 광산을 한번 우리가 보시면 개발하고 운영하는 극지방에서 하는 이 비용이 일반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 최소 5배에서 10배가 들어요. 이 자본의 무덤입니다. 이쪽은 굉장히 리스크도 많고요. 작업하는 또 연간 기간도 몇 개월 되지 않아요. 작업할 수 있는 기간도 얼마 안 되고요.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그린란드는 일단 철도하고 도로가 없잖아요. 수백 킬로 도로 다시 깔아야 되죠. 부두 세워야 되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그 마을 자체를 새로 기반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모든 인프라를 다시 개발해야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국가 전력망이 없지 않습니까? 전력 계속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영하에서 버틸 수 있는 장비들, 연료 보급, 그것만 해도 경제성이라는 거는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또 하나 불확실성이 또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계산해 보니까 그럼 한 3년 남았는데 3년 안에 이 광산이 개발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광산이라는 게 탐사부터 경제성 있는 생산까지 가장 빠른 그 원소가 이제 골드거든요. 이게 한 15년 걸려요. 리튬도 15년, 니켈 17년, 구리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24년.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럼 이걸 도로 깔고 뭘 다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말이 안 됩니다. 유럽이 그렇게 눈 뜨고 지켜보지 않을 겁니다. 특히 환경 인권에 사활을 가는 국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중히토류는 어떻게 개발을 하냐면 중히토류가 있다고 묻혔다고 확인된 산에는 일단 초목을 전부 제거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야 돼요. 파이프 수백 개를 박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강한 염산을 때려 붓습니다. 파이프에다.
그럼 뭐 슬러지가 싹 흘러 나오겠죠? 산으로 가득한. 그럼 그걸 이제 건져내는 거죠. 히토리를 건지고 나니 이건 그대로 두고 바로 딴 데로 이동합니다. 그 짓을 지금 4, 50년간 해왔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방사성 물질부터 시작해서 중금속 오염, 뭐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중히토리는 중국에서만 난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데 지금은 하나도 안 나요. 지금 하나도 안 납니다. 그 미얀마가 국경을 붙어 있거든요. 그 미얀마 북부에 카친주라고 있어요. 거기랑 중국 남부 윈난사가 붙어 있는데 그쪽으로 전부 다 이동을 했습니다. 이 남부 지역은 이미 초토화돼가지고 환경 파괴가 복구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오염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사실 히토류를 쉽게 재련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라고 야욕을 부리는 거는 중국의 어떤 의존성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돈은 상관이 없다 이제는. 히토류 자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희귀하고 하지만 꼭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히토류를 쓰지 않고 다른 기술을 개발을 해서 혹시 새로운 기술로 히토류를 대체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연구 결과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2년에 전 세계 히토류 자석 소비량이 18만 4천 톤이었거든요. 연평균 5.8% 증가해가지고 2032년에 32만 2천 톤이 돼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가 전기차거든요. 전기차 모터에 가장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뭐 풍력 발전기 뭐 이런 쪽 가장 많이 쓰는데,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게 떠올랐어요.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절이라든지 서버 모터가 많게는 30개 정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히토류 자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냐면 중간계 자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히토류 자석, 일반 자석. 왜냐하면 일반이든 가전들은 히토류 자석이 굳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 모터만큼 열이 발생을 안 하니까 굳이 히토류 자석을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계 자석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수요를 한번 막아보자, 이해출보자.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그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마륨 지하철 본디도 자석, 철니켈 자석, 망간 알루미늄 자석, 망간 비스무스 자석, 그다음에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나이론 마그네틱스라고 있거든요. 이 지하철 자석도 이 중간계 자석인데 이게 만약에 상용화된다면 상당히 히토류 자석의 의존도가 많이 줄 겁니다. 흥미로운 게 뭐냐면 5년 전에 저희가 중국 히토류 자석하고 일본 히토류 자석을 수거해서 검증해 보니까 그때 중히토류가 일본 자석은 0.5에서 1% 정도 중히토류가 들어있었고요. 중국 자석은 3에서 3.5%가 들어있었어요. 작년에 똑같이 중국하고 일본 자석 분석을 해보니까 중국은 작년에 1에서 1.5%로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일본은 똑같았어요. 왜 그럴까요? 질문입니다. 이제 자석 과제 안 한다는 거죠. 꾸준히 앉아서 연구하는 그런 문화가 대를 이어서 하는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도쿠 대학 같은 경우 굉장히 히토류 자석 유명한데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훨씬 더 지금 히토류 관련해서는 앞서가고 있고 이번 그린란드처럼 이런 광물 자원을 가지고 강대국들이 외교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전략적 압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노골화되는 흐름을 지금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히토류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광물 자원을 가지고 국제 흐름, 정세가 어떻게 변할 걸로 조금 보고 계십니까? 단순하게 봤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자국 우선주의하고 중국 잠무기가 충돌하면서 이 그린란드 같은 이런 요충지를 자기 진영에 두려는 어떤 경쟁이 계속 일어날 것 같고요. 동맹의 기준이 옛날하고 다르게 자원 공동체로 이렇게 좀 발전할 가능성도 높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현대차나 테슬라 같은 이런 엔드 유저들 최종 소비하는 기업들이 업스트림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왜냐하면 공급망이 워낙 불안정해서 그쪽에 광산까지 관리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미국의 어떤 정책을 보면 앞으로 국제 정세가 비용보다는 안보를 우선시하는 어떤 비효율적인 체제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동환 원장님과 함께 미국의 그린란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히토류 광물 자원이 어떤 이슈가 있길래 미국이 그렇게 탐내하고 있는지 획기적인 히토류 관련된 여러 기술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